자, 우리 오늘 함수의 극한 시작할게. 교재들은 다 있으시니까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 가까이 간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가는 어느 근처로 가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자라고 하는 게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함수를 가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 거고, 물론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부정형이라고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부정형 극한의 경우에 어떻게 구하는지 그 구하는 방법들을 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극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극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생긴 기호.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우리는 일단 무한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야, 그럼 무한대가 있으면 뭐도 있겠냐? 무한소도 있어. 무한소. 이 무한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무한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한소는 보통 0이라고 써. 숫자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구했을 때 수투를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 극한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건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무한소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도 마찬가지, 무한소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 이게 아니야. 얘네들은 둘 다 어떤 상태를. 그럼 무한대라고 하면 커지고 있는 상태, 무한소라고 하면 작아지고 있는 상태. 물론 여기 나오는 얘가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없이 작아진 게 아니라 양수 중에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형태로 갔을 때 그게 과연 얼마라고 우리 표시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0이라고 써서 얘는 무한소라고 읽겠다, 무한소라고 의미를 파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증가하고 있는 저 무한대, 사실은 우리가 이 수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한소 개념은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아. 무한소 개념 쓰지 않아. 무한소 개념은 사실은 이과들이 가게 되는 이제 고3에서 배우게 되는 미적분에서는 저 무한소 개념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무한函수에서.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투에서는 사실 무한소 개념이 그렇게 쓰이지 않고 무한대 개념을 쓰인단 말이야. 그럼 이 무한대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하고 그걸 다 알고 하자. 그렇지 말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은 상태야. 왜 그런 말 있잖아. 우주는 그 끝이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 우주는 어떤 상태라고 불러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 나와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녀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주 큰 수마저도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숫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겠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 무한대만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증가 속도가 중요해. 얼마만큼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거를 가지고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판단하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증가 속도는 뭐가 판단해? 뭐에 따라서? 얘는 무조건 차수에 따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0분의 1 x제곱이라는 게 있어. 이거 안 써도 되겠네. 그 다음에 30의 만제곱 곱하기 x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얘 몇 차? 2차. 얘는 몇 차? 1차. 근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30분의 1이고, 얘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30의 만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지만 x값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30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올 거고, 여기 나와는 얘는 직선을 밟아서 아주 크게 그 그래프가 길게 큰 직선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튼간에 얘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서 그 다음엔 얘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은 분명히 나온단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x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언젠가는 여기 나오는 이 2차가 얘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 뒤로는 절대로 얘가 더 작아지는 구간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2차와 1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x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어떤 미지수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가 속도는 무조건 차수가 큰 놈이 무조건 빨리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에서 그냥 기본으로 딱 외워놓으시면 돼요. 개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속도에서는. 물론 우리가 극한값을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공부할 때 있어서 그 개수들을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수를 비교해서 그 차수를 가지고 우리는 증가 속도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은 극한은 영어로 리미트라고 이렇게 쓰지. 리미트라고 쓰게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처음이니까 다 써줘야지.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화살표 여기 a 여기 fx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선생님 써놓은 이 녀석을 해석을 해보면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a라는 값에 아주 가까이 갈 거예요. 아주 가까이 갔을 때 fx, 즉 fx라는 녀석은 쉽게 말하면 y 값이라는 거겠지. 이 y 값은 어딜 향해 가겠니? 라고 하는 걸 판단하자 이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있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 나오는 요 점의 x값이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값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상하로 움직이는 거야?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라고 하는 변수가 움직여. x라는 변수가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 오른쪽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왼쪽 오른쪽 움직인다고 했을 때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l 향해 가까이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l 향해 가까이 가든 아니 반대로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l 향해 가까이 가든 두 가지 방법으로 l 향해 가까이 갈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은 어디 향해서 가까이 가겠니? 이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게 돼. A라는 데다가 이렇게 벽을 하나 세워. 그런 다음에 이 함수 그래프에다가 구슬을 깨겠다는 얘기야. 여기 구슬을 딱 꿰어놓고 큰 널빤지 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밀어. 그러면 X값이 A 향해 가까이 이렇게 쭉 밀릴 거 아니야. 그럼 구슬이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 철사를 함수를 가지고 쭉 따라갈 거란 말인 거지. 그랬는데 아주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딱 이 벽에 막혀갖고 더 이상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구슬이 어디 멈춰 있어? 여기 요즘에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더 이상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뜻하는 요 y 값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극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더 쉬운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 구슬을 딱 떼어놓고 또 밀겠다는 거야. 그럼 널빤지로 쭉 밀게 되면 여기서 딱 멈춰서 여기에 가까이 와 있을 거란 말인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점의 y 값을 내가 L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L이라고 하는 이 결과값이 나오겠구나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A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가까이 갔을 때 Y 값이 어딜 향해서 가까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우리는 이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선생님이 기호로 써놨지만 얘네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게 x가 있는 향에 가까이 갈 때 f의 x가 a라는 녀석을 향해 가까이 간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수학 기호로 움직여놓는 게 바꿔놓은 게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책 보면 10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생긴 기호가 나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되게 긴장이 나고 말이 되게 빨라져. 그치? 평소도 되게 빠른 것 같아.
자랑스러워. 잠깐만. 자, 미안.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아무튼 x 값이 l 향해 갈 때 함수 f가 이렇게 어떤 극한을 향해 갈 때 이 녀석이 여기 나오는 요 l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를 우리는 수렴한다고 부르거든요. 수렴한다. 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불러.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랑 동치야. 다시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같은 뜻인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일 때 이거는 되는데 반대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여기 나오는 이 x값이 지금 어떤 실수 l 향해 간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x라는 녀석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한대라는 녀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x값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똑같이 했던 것처럼 구슬을 깨서 계속 밀고 가다 보면 얘가 지금 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까이 가는 그 y-값은 아마도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이 점근선이 될 건데 요 점근선에 아주 가까워질 거란 말이지. 대신에 이 값이 이 점근선 예를 들어서 얘가 L이라고 했을 때 얘가 L 값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점근선의 녀석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쭉 가까이는 가지만 이 값은 될 수 없어. 그래도 우린 얘를 극한값이 L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겠다니.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리함수 형태의 그래프인 건데 그러면 x값이 무한대에서 쭉 가.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쭉 따라서 여기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어디까지 가겠니? 계속 커지고 있잖아 지금. 커지고 있을 때 끝이 있어 없어? 얘도 끝없이 계속해서 커질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해.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 우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기다가 이렇게 무한대로 써서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는 발산이라고 써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으면 뭐도 있겠니?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녀석도 한번 확인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버리면 그럼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야.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대상이 뭐냐면 자,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향해 갈 때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향해 갈 때는 풀이가 조금 다른데 일단 그래프 가지고 할 때는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뒤에 가서 식을 가지고 할 때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래프가 아닌 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으로 계산할 때 얘는 항상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뭘 치환할 거냐면 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x가 지금 어디 향해 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t는 어디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향해 가겠지. 그래서 이 t로 식 자체를 fx에 관한 식을 f의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로 풀어내는 그 과정까지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똑같은 것 같지만 무한대로 가게 되면 x값이 무한대로 갈 때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냐에 따라서 그 풀이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유의해 놓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셔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그냥 그래프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래프가 아닌 대수적으로 즉 식으로 풀 때에는 항상 치환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어. 12페이지까지. 자, 그럼 1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뭐 사실 여러분들 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좀 할게. 수술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극한값의 계산에서 극한값의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프가 아니에요.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녀석의 극한값은 f의 a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물론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얘는.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다음 중단을 나오게 되는 연속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이게 되면 연속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직 연속을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 결론은 나중에 그 이유는 연속에서 배우겠지만 결론을 봤을 때 이 fx가 자 1차 뭐 그냥 다함수 다함수라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자연수 차수함수를 다함수라고 불러.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이 a를 x가 갖다 대입한 그 결과가 극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3페이지 나오는 1-1번 문제 같은 경우 봤을 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지? 이랬을 때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얘 1참수잖아 지금. 1참수인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온단 말이야. 이 녀석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럼 다음 쓸 때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그 x가 a를 향할 때 그 a 값을 집어넣으시면 그 결과가 무조건 극한값이 되게 되고. 자, 불만 있으면 말로 해줘. 그럼 생긴 게 불만이면 뭐 이런 거 하면 혹시 아이는 추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다함수에다가 사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그렇게 계산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가 0만 안 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만 따로 조금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어느 케이스인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안 나오네? 뒤에 나오는 거네. 자, 14페이지의 필수 예제 1번 14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의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거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갖다 집었을 때 분모 얼마 돼? 0 된단 말이야. 그 분자가 또 얼마 돼? 얘 0이 돼. 사실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분자가 0이 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보게 되면 리미트 얘가 x가 똑같이 마이너스 3을 향해 갔을 때 여기 x 플러스 3분의 분자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 x 플러스 3을 이렇게 샥 약분해버리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5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는 거 다 간단하게 하고 뭐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거 다 약분하고 난 뒤에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인 거 아니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비교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했고 gx라고 하는 함수를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자, fx하고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사실은 보면 이 gx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fx하고 gx가 똑같은 함수야? 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fx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x 플러스 1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되고 1, y였더니 x 좀 마이너스를 갖다 그리면 돼. 얘가 y는 fx라면 y는 g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봤을 때 이 g, 그럼 이렇게 웃자. gx의 정의역이 어디야? 자, fx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근데 이 gx는 지금 정의역을 봤을 때 x에다 1을 넣을 수 없단 말인 거지. 1을 뺀 나머지가 정의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다 넣었을 때 1을 넣게 되면 2가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리긴 그리되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2가 되는 요 지점만큼은 빵꾸가 뚫려있는 얘가 지금 gx가 된다는 뜻이야. 함수가 조금 달라. 요 한 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 오케이? 그런 거니까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틀려.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기가 빵꾸가 틀렸어. 자, 생각해보자. x가 1을 향해 있어. 그럼 이렇게 두 군데서 갈 수 있어. 그러면 y 값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 값은 될 수 없겠으나 지금 x 값이 1을 향해 가니까 y 값은 여기 나오는 요 2를 향해서 아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도 똑같이 2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뜻인 거야. 오케이. 똥을 몇 번을 쳐야 돼? 1이요. 3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좀 전에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값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다 이어진 함수에 대한 것만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끊어진 함수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여기다 그냥 사실 용어는 아직 안 배운 거지만 불연속이라는 말이 있어. 저 불연속이라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저 말이 끊어진 함수다라는 거를 그냥 선생님 간단히 쓰려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안 배운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저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끊어진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끊어진 함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좀 전에 우리가 했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처럼 지금 생긴 거야. 그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자, 이렇게 아예 분리된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끊어진 건 맞는데 끊어지는 형태가 조금 다르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온 얘도 첫 번째 경우도 리미트 일단 x가 L 향해 갈 때 fx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a가 아닌 지점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는 극한값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 값이 L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x 값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L 향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L 향해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까처럼 얘가 철사야. 쇠구슬을 끼워서 밀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쇠구슬을 끼워서 밀다 보면 여기는 얘가 왼쪽에서 쭉 따라갔을 때 여기에 딱 구슬이 막혀서 더 이상 안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밀고 들어가서 쭉 밀고 갔을 때 여기에 딱 막혀서 더 이상은 구슬이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슬이 모두 어디 근처에 있어? 지금 요 L이라는 값 근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얘는 극한값이 L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얘를 보면 x값이 a보다 작은 쪽에서 L 향해 갈 때랑 x값이 a보다 큰 쪽에서 L 향해 갈 때 구슬을 깨서 밀면 한 놈은 여기에 와 있고 한 놈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가까이에 와 있는 그 값이 같아 달라. 다른 값이 지금 가까이 가 있단 말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말했던 것처럼 끊어져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고 끊어져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페이지 넘겨보면 나오게 되는 녀석이 좌극한이라는 거. 우극한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아마 우리 교재에 봤을 때 17페이지 쪽에 나오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정신이 없긴 없구나. 내가 좀 전에 이거 설명해줘야지 했다가 그걸 안 했네. 좀 이따 할게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러면 똑같이 그리는 것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리미트 x가 L 향해 갈 때 fx라는 녀석을 볼 건데, 자 여기에 이렇게 있어. 자, x 값이 L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그러면 x 값이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지금 L을 향해 가. 자, 저 파란색이 지금 a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a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x 값은 현재 a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a 향해서 아주 가까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값이 3이야. 그럼 2.9, 2.99, 2.99, 2.9999, 2.9999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절대로 a보다 3보다 크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녀석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지금 커? 작아. 그래서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얘를 fx의 좌극한이라고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지금 여기 L로서 가깝다, 가까워진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A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L을 향해 가까이 가.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겠니?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A보다 크다라고 해서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할 거고 얘를 fx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쭉 따라갔을 때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뜻인 거지. 자, 근데 위에 파란색은 좌극하냐고 있고 밑에 녹색은 우극하냐고 있고 근데 좌극하나 우극하나 둘 다 존재했지. 존재했는데 얘네 둘이 어때 지금? 서로 같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그냥 L을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극한값이 L로서 존재한다더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기억하는 얘기인 거지.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문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만약에 문제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좌극은 우극 이렇게 5글자로 기억해라. 그래서 쟤를 식으로만 바꿔주고 그걸 계산하면 문제풀이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극한값이 다음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x 이퀄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음 중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3에서의 좌극한과 3에서의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해서 그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거야. 그래서 좌극은 우극 이렇게 기억하고 얘를 식으로 써내려가면 그게 바로 문제풀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고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봐봐. 그럼 다시 앞으로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좌극한, 보라색으로 우극한 그랬을 때 그 극한값이 어때? 지금 다 L이랑 같은 값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했던 거고 지금 얘는 보니까 파란색으로 가는 좌극한은 M이라는 녀석을 향해 가까이 갔고 보라색으로 말하는 이 우극한은 L이라는 녀석을 향해서 가까이 갔단 말이야. 자, 이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지금 서로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게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미분을 배울 때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해서 그게들이 같을 때 우리는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길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값은 무조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아야만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5글자 좌극은 우극 이렇게 외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아까 빼먹었던 거 한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무한대를 뭐라고 했었지? 얘를 뭐라고 했었지? 무한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값이 나왔어.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분자는 똑같아. 근데 분모가 점점 커져. 그럼 그 분수값은 커져? 작아져?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라는 얘는 부호는 바뀌고 양수, 음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건 안 바뀌어. 상수가 양수라면 얘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에서 양수가 될 거고 얘가 음수라면 양수분의 음수에서 그 음수라고 하는 그 부호는 바뀌지 않지만 절대값은 계속해서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와버리면 얘는 무조건 그 값이 0이다라고 그냥 딱 하나의 세팅으로 외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 향해 왔는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생각하자. x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근데 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5로서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러면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분자가 그대로인 거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극한에서의 0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숫자 0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의 무한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한번 넣을게. 예를 들어서 0분의 1이라고 하자. 여기는 이 0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숫자 0이 아니야.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 양수의 상태로. 자, 그러면 분자는 1로서 그대로야. 그럼 분모가 10, 9, 8, 7, 땡땡땡 1, 0.5, 0.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점점 작아져. 그럼 이 분수 자체가 어떻게 돼? 계속 커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0분의 3수꼴이면 그 녀석의 극한값은 무조건 무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예시를 들자면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5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 0에 플러스가 나와. 그럼 생각해봐. x는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 거지. 계속해서 양수야. 근데 점점 좀 작아져.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자 분모가 계속해서 작아져. 근데 분모가 안 바뀌어. 양수의 상태로 계속해서 작아져. 그럼 분수 자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진단 말이야. 어디까지 커져? 끝없이 커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 끝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1을 뺐어. 어때? 별로 의미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도 양의 무한대로 나온다더라.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면 0, 0분의 상수면 무한대. 이렇게 극한값이 된다더라. 이거 하나만 세팅을 외워놓으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한 번씩 쭉 풀어볼 건데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요. 18페이지까지 앞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필수예제 5번 밑에는 확인 체크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좀 더 같이 선생님과 풀어본 다음에 다음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풀어보세요. 자 혹시 문제 풀기가 잘 모르겠다. 질문. 이거는 좀 풀어달라 하는 질문 있으면 몇 페이지 몇 번? 없으신가요? 예은이 없어? 아영? 지민이는 몇 페이지? 15페이지에 6번. 영진이는 15페이지 6번. 자, 15페이지 6번 볼게. 얘는 사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0분의 무한대 꼴폭 아니 0분의 상수 꼴폭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랑 똑같은 문제야. 이게 뭐냐면 지금 1번의 경우를 봤을 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여기 보면 3 마이너스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여기 나오는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봐봐. 유리함수로 봤을 때 그래프가 정근선이 어디야? 분모 0되는 x값이 얼마야? 2. 그 다음 분수가 0일 때 y값이 3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게 되면 x는 2, y는 3이라고 하는 정근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를 그린다면 오케이? 근데 우리는 분모가 2차가 되는 유리함수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왜 2차를 붙여놨냐면 만약에 이 문제를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3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x가 2를 향해 가. 그럼 분모는 어디를 향해 가지? 분모.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잘 들어. x가 2를 향해 가지. 그럼 저기 나오는 저 분수식에서 분모는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간단 말이야. 그럼 0분의 1 꼴이니까 얘는 마치 무한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면 x는 2, y는 3 이렇게 돼서 그래프의 모양이 분자가 무슨 거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x 값이 2를 향해 갈 때 2보다 큰 쪽을 향해 가면 y 값은 운의 무한대를 가게 되고 2보다 작은 쪽을 향해 가면 얘가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간다. 그러면 좌극하는 우파에 있으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제곱을 붙여놓은 거예요. 마치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같은 데를 향해 가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제곱을 씌운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몰라도 그냥 분모가 0을 향해 가 0분의 상수꼴이 한건 무한대를 향해 가겠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곱을 붙인 거니까 뭔가 선생님 우리
지금 분모에 2차가 있는 유리함수 배운 적 없는데 저거 그래프에서 어떻게 푸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같은 데를 향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곱을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2번의 경우도 지금 1번이었고 2번의 경우도 보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을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3분의 1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수 있지. 자, x가 마이너스 3을 가면 분모는 0을 향하는 건 맞아.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가느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을 향해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질 때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0분의 상승거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찌됐건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0분의 상승권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나머지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우리 19페이지로 봅시다. 19페이지에 나오는 필수제 6번 문제를 설명을 조금 볼 건데요. 선생님하고는 2번하고 4번 두 개를 볼 거야. 자, 두 번째 걸 보니까 지금 리미트 x가 1 우편하게 갈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x 어디 향해 가? x 어디 향해 가? 얘들아, 눈만 뜨고 있지 말고 뇌도 좀 뜨자.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자, x가 어디 향해 가? 니네 나하고 말 섞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자, x 1을 향해 가. 근데 1에 우극하냐 정확하냐? 우극한. 그러면 이 x 값이 지금 현재 1보다 커? 작아?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x 빼기 1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이고 x 1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1 우극한 향해 갈 때 그냥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1 우극한 갈 때 x 플러스 1 따라서 극한 값은 2야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저거 잘 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1 좌극하냐. 그 상태에서 문제가 똑같아. 여기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 치자. 자, 그럼 다시 볼게. x 어디 향해 가? 1을 향해 가. 근데 1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러면 x가 지금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는 뜻인 거지. 그럼 절대값이 없어질 때 어떻게 돼야 되는? 얘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 그럼 얘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리미트 x가 1에 정확한 거 할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은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뜻이야. 즉 절대값이 있을 때 우극하냐 정확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거 확인하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런 거니까 문제를 풀 때 절대값표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 값보다 크냐 작냐, 즉 절대값이 없을 때 플러스를 붙일 거냐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 우리가 따지게 되면 사실 절대값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게 가우스 이론.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얘는 0에서의 좌극한을 먹었어, 우극한을 먹었어. 자, 엄밀히 따지면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니 다른니를 묻는 문제야. 얘는 둘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생각하자.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일 때 가우스의 x 플러스 1이에요. 자, 고민할 거야. x 값이 지금 0보다 커? 작아? 얘는 x가 0보다 커. 그러면 x 플러스 1은 1보다 커? 작아? 자, 다시 어려운 거 물어보면 얘들아
초등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 내미가 바보거든 사실. 아씨 유튜브 올라왔는데 너무 4학년인데 아직 구분을 잘 못해요. 아무튼 근데 우리 아들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묻는 거야. 자 다시 x가 0보다 커 작아 커. 그러면 x 플러스 1은 1보다 커 작아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점 몇몇몇의 가우스는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를 우카봤을 때 얘는 극한값 1 나온다니. 그런데 잘 봐. 리미트 x가 0에 좌우칸을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1. 자, 고민하자. x가 지금 0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럼 x 플러스 1은 1보다 커? 작아. 작을 거야. 그럼 0점 몇몇몇일 거야. 그럼 0점 몇몇몇에다 가우스 심 얼마야? 0. 그래서 얘는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겠다. 오케이. 자, 그럼 팁을 하나 줄게. 이렇게 생각하자. 가우스가 나오잖아. 가우스가 나왔을 때 이 안의 값이 사실은 2차 이상이 되면 얘가 좀 달라지는데 1차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나온 요 x를 집어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정수가 나오면 얘는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분의 1형이가 근데 여기가 2x 플러스 3이야. 그럼 여기다 x가 갖다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정수가 나오지. 4라는 정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3분의 1형이 왔는데 여기에 2x 플러스 3을 똑같이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집어넣었을 때 정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극한값 존재. 그냥 3분의 1 갖다 집어넣어서 3분의 2 플러스 하면서 얘는 3분의 11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간혹 여기 안에다가 2차 식을 준 다음에 어떤 x제곱이나 x의 개수를 미지수로 준 다음에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3에서의 좌극한, 3에서의 우극한을 계산을 해서 그 녀석이 같다라고 왜냐면 걔네들이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풀면 a값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되면 더 설명하도록 할게. 오케이?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려고 해. 여기까지만. 원래는 뒤에까지 나가려고 뒤에까지 복사를 했는데 여기까지 나가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9페이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좀 더 잠깐 쉬었다가 시너지 문제를 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풀어보세요. 자 이제 시너지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또 결사생도 있고 하니까 그 뭐지 유형 8번까지가 할 거고요. 유형 8번까지 이론까지 숙제해서 보시면 돼.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유형 첫 번째에서 13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그림인 것 같다. 지금 봤을 때 좌극한,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 우극한을 봤을 때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런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구간을 찾아야 될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그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무조건 어때? 무조건 같은 값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구간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3까지고 이 안에 있는 실수는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이 함수들은 무조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그래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 세 군데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끝까지 구간이 이렇게 세 군데인 거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정확한 할 때 fx 얼마? 마이너스 1에 정확한 자 그럼 x값 마이너스를 찾고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갈 거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때 y값은 어디 향해 가? 0을 향해 가.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향할 때 fx 그럼 마이너스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때 y가 어디 향해 가? 3을 향해 가. 그러면 우극한이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더 큰 거? 좌극한이 더 큰 걸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알릴 거고요.
자, 그럼 0에서 이거 그냥 치고 나서 볼게. 0에서의 정확한 얼마? 2. 0에서 우극하는 0. 그럼 0에서 지금 정확하게 큰 거니까 아마도 답은 3번 0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우극한의 다른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대소관계를 비교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 됐지? 넘어갈게. 자, 15번. 자, y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근데 친칠해서 저기 잘안 보여. 여기 봐야 돼. 자, fx에서 x가 1에 정확한 에서 fx 그 다음에 2에서 우극한에 fx 곱하기 g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문과 리미트 x가 1에 정확한 할 때 fx. 자, fx 1에서 정확한 얼마? 쭉 따라가는 거 얼마야? 얘는 2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2의 우극한 향에 갈 때 fx 곱하기 gx. 자, 그럼 fx의 2에서 우극한 얼마? 1. gx의 2에서 우극한 얼마? 2. 그래서 이 값은 2. 얘네들 합인 거니까 답은 4야.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뭐 그래프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유형 2번 보니까 함수의 극한의 존재 조건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한값 존재. 다른 말로 바꾸면 뭐랬어? 좌극은 우극. 그냥 좌극은 우극 이렇게 딱 5글자로 외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 연속해서 좌극은 우극은 함 이렇게 해서 또 7글자로 외울 거기 때문에 그냥 좌극은 우극 이렇게 딱 외워버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게 되고 그 좌극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A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됐죠? 그럼 문제는 조금 넘어가서 20번 문제 하나 보봅시다. 자, fx가 x가 1에서 우극한 향할 때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고 1에서의 좌극한이 0을 향해 갈 때 얘가 존재하기 위한 상수 a 값을 구하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fx가 무한대로 향해 간대.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향해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fx 플러스 2분의 2fx 플러스 a. 자, 잠깐만. x가 1에 우극한 향할 때 fx의 극한이라고 했지 문제에서. 문제 조건이 뭐야 지금? x가 1에 우극한 향해 가. 그랬을 때 fx의 극한이 뭐래? 무한대라 나와 있어. 그지? 근데 무한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고 그 증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극한값 계산하는 데 있어서 증가 속도라고 말을 했고 증가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fx 지금 무한대로 향할 거란 말이지. 분모에는 fx 몇 차? 그냥 1차야. 그냥 fx, 선생님 fx가 몇 차인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니라 그냥 fx라는 통째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1차로 돼 있는 거잖아. 1차로 보였던 얘기야. 그럼 분자에 있는 fx는 또 몇 차? 얘도 1차라는 얘기야. 그러면 증가 속도가 어떨 거라는 얘기야? 같을 거라는 얘기야. 같은 차수인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분모의 fx의 계수 얼마? 1. 분자의 fx의 계수 얼마? 2. 그래서 얘는 1분의 2 때문에 극한값이 2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자 fx가 어디 향해 간다고? 무한대로 향해 가. 근데 거기다 2를 더했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숫자 1을 조금 더 더해.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오케이? 이렇게 따르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2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얘가 만약에 서술형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나와.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된 녀석으로 나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형에 갈 때 1
플러스 여기 fx 분의 2 분의 2 플러스 여기 fx 분의 a 이렇게 나온단 말인 거지. 그러면 fx가 무한대 향해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2 얼마? 0 무한소 무한대분의 a 실수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0.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의 2 더하기 0 해서 극한값이 2더라 이렇게 구하게끔 가는 게 원래 서술형 풀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걸 요즘에 많이 쓰진 않더라고. 그런 거니까 그냥 차수 똑같으니까 개수분의 개수가 2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인 거지.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게끔 만들어낼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좌극한을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상용할 때 똑같이 여기 fx 플러스 2분의 2fx 플러스 a라고 나와. 자, 근데 1에서의 좌극한이 얼마야? fx는. 그래서 주어지기를 0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fx는 어디 향해 가? 0을 향해 갈 거야.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은 0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0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는 뜻인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2분의 a가 나왔어. 근데 얘가 얼마여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좌극한은 지금 2분의 a, 우극한은 2가 나왔어. 따라서 얘가 2여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더라? 4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문제를 쭉 보게 되면 극한값 존재. 자, 위에 있는 문제도 볼게. 자, 여기서 x 이퀄 1에서 fx가 존재할 때, 즉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런 말인 거야. 그럼 무조건 극한값 존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그걸 식으로 써놓고 그것만 계산하면 답이야. 알겠어? 자, 21번 넘어봅시다. 자, 이러면서 fx는 x 플러스 a 분의 1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x가 무한대 향할 때 fx의 극한값은 2라고 돼 있고요. x 이퀄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 이게 터프라고? a 마이너스 1, b 2 답 1. 자,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량에 갈 때 fx라고 돼 있어. 그럼 fxc를 갖다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량에 갈 때 x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b 이렇게 생기겠지. fxc 문제 주어진 걸 갖다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생각하자. x가 어디 향해 가? 무한대량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x 플러스 a는 어디 향해 가? a가 아무리 갖다 집어도 상수잖아. 그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어떤 상수 a가 플러스는 더 할 거고 마이너스는 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봐야 상수인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 향해 간다? 얘도 무한대 향해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1은 어디 향해 가? 0을 향해 갈 거란 얘기야. 따라서 이 녀석의 그 값은 얼마나 나와야 돼? 0분의 무한대분의 1에서 0 플러스 b인 거니까 b가 나와주더라. 근데 그 값이 2야? 이렇게 줬다는 거지. 그럼 b가 2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 보니까 x 이퀄 1에서 f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a가 정근선이고 b가 2는 거였으니까 여기 뭐 b 해서 얘가 2가 일단 구했고 근데 분자가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런데 x 이퀄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좌극하나 우극한이 달라야 되겠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에서 좌극하나 우극한이 다른 데가 어디야? 점근선에 해당하는 x 이퀄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우극한은 무한대,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이 값이 지금 그래서 얼마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잖아. 아, 따라서 a 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a, b가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뜻이.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극한값을 다거나 빼거나 극한 성질 안 했는데 25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복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라고 되고 fx의 그래프가 왼쪽에 있고 gx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봤을 때 fx는 지금 어디서 극한값이 없어? 극한값이 없는 데가 어디야? 1에서 극한값이 없어 지금. 정확한 곱하기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2나 그러니까 3에서는 끊어져 있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거야. 자, 근데 g로 한번 보자. g는 어디서 극한값이 없어 지금? 1에서 없고 그 다음에 3에서 마찬가지 끊어 있지만 극한값은 존재할 거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기억. x가 3을 향해 갈 때 fx와 gx의 극한값의 합은 2이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fx의 3에서의 극한 얼마야? 그냥 그래프로 바로 가자. 얘는 작업하고 그거 따지 말고. 3에서의 극한 얼마야? 1이라고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자, gx가 3에서의 극한 얼마야? 마찬가지 1이야, 그지? 그래서 1과 1인 거니까 2가 나왔어. 기억은 참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프 가지고 본 거야. 오케이? 그래프 가지고 좌악하고 그냥 똑같다는 거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3에서. 나랑 오케이? 안 오케이? 자, 봐봐. 그냥 그래프를 딱 봤을 때 3에서 좌극한 여기 향하고 우극한도 여기 향해 갔잖아. 같은 값을 향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근데 그 극한이 얼마야? 1이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럼 g도 마찬가지로 1로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야. 됐죠? 자, 니은으로 넘어올게. 자, 니은 보니까 x 이퀄 1에서 fx와 gx의 극한의 차가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fx도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gx도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지? 그런 거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와. 분명히 나와. 나중에 좀 배우고 나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가 않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니은을 갈 때 리미트 x가 1에 좌악한 갈 때 fx 마이너스 gx의 극한을 찾아보고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갈 때 fx 마이너스 gx의 극한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하자. fx 1에서의 좌악한 얼마야? 자,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여기 칠판을 보든 여러분 책을 보든 자, fx 1에서의 좌악한 얼마야? 3이야. 자, gx 1에서의 좌악한 얼마야? 2야. 그럼 3 빼기 2니까 얼마가 나와? 1 나와. 얘 1. 자, 다시 한번 가볼게. fx 1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2야. 그럼 gx의 1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gx 1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럼 2 빼기 1이니까 얼마야? 1. fx하고 gx는 분명히 각각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뺐는데 극한이 존재했잖아. 좌극한하고 극한이 똑같잖아. 그래서 니은 참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사실 우리가 아까 개념원리에서 오늘 안 하고 끊고 넘어간 거긴 한데 그 내용을 살짝만 데리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A형이 갈 때 fx가 알파래.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x 이퀄 a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고 존재해서 똑같고 그 값이 알파더라 이런 뜻인 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L형이 갈 때 gx의 극한이 베타라고 돼 있어. 오케이? 이랬을 때 리미트 x가 L형이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극한값의 성질이거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되진 않는다는 뜻이야. 이건 성립하지 않아.
즉 명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P라고 놓고 여기는 이 조건을 P라고 놓고 여기는 이 조건을 Q라고 놨을 때 P이면 Q이라는 참이에요. 근데 Q이면 P라는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 25번의 니은은 뭐냐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하거나 뺀 거의 극한도 존재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게 니은이란 말이야. 근데 각각이 존재하지 않아도 더하거나 빼서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극한에 대한 성질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여기 나오는 얘를 가지고 생각할 때 무조건 우리는 얘만 봐야 돼. 이거를 조금 변형했을 때 얘 맞을 거야? 얘 틀릴 거야? 라고 너네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다 거짓이야. 얘를 빼고. 오케이? 자, 디귿을 한번 봅시다. x 이퀄 2에서 gx분의 fx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가지고 분수를 만든 거랑 똑같니? 라고. 유비야! 잠 깨는 거야. 지금 놀리지 마. 화내는 건 아니야. 유빈이 잘못했는데 여기서 놀려. 근데 참 유빈이는 보면 자주 줬는데 자주 깨우거든? 근데 보면 유빈이 깨울 때 유빈이가 안 놀래. 되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크게 나한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너 이렇게 뭐 깜짝깜짝 잘 안 놀래?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볼 때 잘 안 놀래? 뭔가 티가 나요. 근데 지금 놀래긴 해, 그런 네가? 별로 안 놀래지? 그럼 놀랬다, 내가 지금 놀랬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야? 살면서. 뭐지? 원래 하다가 걸렸어. 야, 그건 놀랬다가 아니라 미안해, 방금 좆됐다지. 그건 놀랬다가 아니야. 그건 진짜 좆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놀랬다가 아니야. 뭐 하다 걸렸을 때는. 딱히 안 걸려. 그럼 놀이기구 탈 때는. 그냥 무서운 거 가지고 놀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진짜 인기척을 전혀 못 느끼다 뒤에서 누가 와! 했어. 그래도 안 놀래? 이게 마음속은 몰라도 그냥 몸은 그냥 이렇게 몸이 깜짝 놀라는 게 없어? 거의 없어. 뭐 감정 변화가 없고 이런 건 아니지?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니? 아 그래? 감동도 받고 그래? 영화 보면서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래? 슬픈 거 보면 보통 저렇게 감정 그러니까 안 놀래는 학생들이 간혹 있긴 한데 유빈이처럼 정말 일관되게 안 놀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사실 내가 잠을 깨울 때 소리를 질러서 잠 깨운 게 한 10여 년 됐거든.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강의하면서 몇 번을 깨웠겠냐. 근데 이게 뭐 기존에 다른 사람 얘기했지만 내가 잠 깨서 문에도 있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우는 사람이 2명 있단 말이야. 여학생 한 번, 남학생 한 번 이렇게 2명 울었었는데 남학생은 한 번 그만뒀어. 물론 이제 뭐 아무튼 여학생은 학원 잘 다녔고 참고 걔가 고2였는데 그 당시에 걔가 지금 한 26, 7 됐겠다. 아무튼 근데 보면 그래도 안 놀래다가도 간혹 놀래기도 하고 하거든. 그럼 걔가 나한테 놀래는 처음 온 거야 그 당시에. 놀래다가 선생님 저렇게 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목 아프게 소리를 지르는데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드릴까 뭐 이런 거. 사실 나 놀래는 잘 놀래서 선생님 간접도 잘 타고 놀래는 것도 잘 놀래고 되게 뭔가 오기가 생겨. 오기가 생겨. 너 그래? 그랬어? 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영진이가 좋아. 영진이가 저랬을 때 영진아 하고 소리 지를 때랑 유빈이가 저럴 때 유빈아 하고 소리 지를 때랑 소리 사이즈가 좀 달라. 더 크게 유빈이한테는 오기가 생겨서 근데도 안 놀래. 근데 어떻게 놀래요? 보통 깜짝 놀라면 깜짝 이렇게 놀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내가 한참 수업할 때
많이 수업할 때는 한 25명 놓고 수업한 적도 있었단 말이야. 한 명이 저라. 근데 25명이 다 친했어. 지들끼리.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걔네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정말 덧대기 시작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진이가 좋았어. 남자 여자가 다 친했단 말이야. 정진이가 좋았어. 그럼 정진이를 확 깨우잖아. 그럼 나머지 24명에서 막 뒤에서 야유가 나와. 아 좀 그만 쫄아 이러면서 다 화이트 차죠. 필기하다가 다 나가거든. 놀래니까. 그래서 그거 싫어서 지들끼리 졸자 옆에 졸자 내가 눈치채기 전에 지들끼리 깨워줬어. 학교가 달랐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한 3개인가 4개 학교 애들이었거든. 24명이. 그러면 이제 그 각 학교마다 대표 인싸들이 있잖아. 요즘 말로. 근데 그 인싸들끼리 친했어. 중학교 때 같은 학교라. 그러니까 이 인싸들이 친하니까 나중에 나머지 아싸들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분위기가 됐단 말이야. 강의실이 이거 2배만 하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칠판은 이거 한 1배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걔들이 우리 극강 오기가 막 발동을 하는. 그리고 제가 졸다가 내가 깨웠을 때 제가 딱 눈을 뜨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그 졸려서 그런 느끼고 그런 표정 그런 눈빛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 그렇다는 거야. 좀 격한 말이 지금 순간적으로 나와서 내가 좋겠다는데 왜 깨고 지랄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움찔하게 되는 그런 게 생겼단 말이야. 놀라지 않는다. 쉽지 않아. 영준이 잘 놀래나? 영준이 잘 안 놀래지. 그지? 영준이 잘 안 놀래. 제일 좋을 때도 깨우면 잘 안 놀래. 그 옆에 있는 애들 놀래고. 예은이는 좀 놀래나? 잘 놀래요. 어? 저 잘 놀래요. 잘 놀래고. 아영이는? 공부하고 볼 때는 하나도 안 놀랐는데 사람 목소리 들으면 신기해. 내 목소리 들으면 놀랬구나. 수업 시간 내내 놀래는 건 아니지? 내가 수업하는 내내 오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순간 되게 움찔하고 잠깐만 말을 하지 말고 판서로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그래. 지민이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전 잘 안 자요. 응? 잘 자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졸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놀래는 거.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참. 아무튼 되게 오기가 생기네. 잠깐만. 이 맞아? 골 때리네. 0분의 2 1분의 2 수능 갑자기 정체성이 혼란해서 지금 5기 발동하고 뭐 이러다가 디귿이 이게 참인지 뭐인지 모르겠네? 이거 되게 애매하다 이거. 거짓으로 가야 되겠지? 자, 볼게. 이게 내가 왜 헷갈린 거냐면 봐봐. 좌변을 보니까 지금 x가 1을 향할 때 그냥 gx분의 fx예요. 자, 근데 g가 2에서 극한까지 얼마야? gx의 2에서 x가 얼마야? 정확한 우측 출전? 0이야 지금, 그지? 그다음 fx의 정확한 우측은 얼마야? 2에서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좌변을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얘는 0분의 2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극한값은 무한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우변도 2가 지금 극한값이 얼마야? 아니, gx가 2에서 극한값이 얼마야? 0이고 fx의 2에서 극한값이 2라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얘를 쓸 때 0분의 2라고 써야 된단 말인 거지. 근데 분모에 0이라는 녀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짓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이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 나오는 얘는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나는 gx분의 fx라고 하는 이 녀석을 hx라고 놓게 되면 그냥 hx의 극한이다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hx의 극한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봤을 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gx분의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x라고 써놓게 되면 어찌됐건 얘가 극한이 0이고 얘는 극한이 2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분모에 0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은 쓸 수가 없다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결과가 서로 다르더라 이렇게 가겠다는 뜻인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거짓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절대값 함수의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래. 아무래도 이거 봐서 첫 문제는 봅시다. 32번 문제 볼게. 자, fx는 지금 x-의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 자, 1에서의 좌우칸과 2에서의 우칸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생각보다 실파.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우칸일 때 fx. 자, 그럼 여기 나온 이 x 값은 1보다 커? 작아? 자, 1에서의 좌우칸이야. 그럼 x 값이 1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왼쪽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왼쪽은 커? 작아? 작단 말이야. 그러면 x-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근데 절대값 비교가 하나 더 있으니까 x-2는 양수야? 음수야? 자, 얘들아. x-1이 0보다 작아. 그럼 x-2는 0보다 클까 작을까?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얘를 이제 전개할 때 그냥 바로 리미트 x가 1 좌우칸 향해 갈 때 x-1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바로. 왜냐면 우리는 얘네들이 음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절대값을 곱할 때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은 약분하게 되면 x 플러스 2니까 3이 될 건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3에서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라는 뜻인 거란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를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2에서 우칸이 난다. 자, 리미트 x가 2의 우칸일 때 fx야. 보자. x가 2보다 커? 작아? 커. 그럼 x-2는 0보다 커? 작아? 커. 그럼 x-1은 0보다 커? 작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그냥 절대값으로 베껴버리면 x가 2 우편을 향해 갈 때 x-1분의 x-1 더하기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야. 자,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극한값이 1일 거고 얘 약분해서 x 플러스 2니까 극한값이 4가 돼서 얘는 극한이 5. 그럼 얘하고 얘 합인 거니까 극한은 1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용은 가우스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우스는 정수가 되냐 안 되냐만 따지시면 돼.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36번 같은 거 한번 보자.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리미트 x가 n을 향해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k라고 했을 때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한번 보자. 얘는 지금 좌우칸을 묻는 거야, 우칸을 묻는 거야? 둘 다 묻는 거고 그 두 개가 같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식이 조금 복잡하고 2차가 나왔기 때문에 정수를 향해 가도 극한값이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리미트 x가 n의 5칸을 향해 갈게. 그랬을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 생각하자. 지금 x가 n보다 커? 작아? 크지? 그냥 그럼 n점 몇몇일 거야? 거기다 가우스를 실었어. 뭐 나와? n 나와.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극한값은 n분의 n 제곱 플러스 n. 즉 얘는 n을 약분시키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했어. 자, 근데 밑에 걸 볼게. 아니, 좌표를 볼게. 리미트 x가 n 좌표를 향해 가. 그랬을 때 똑같이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 자, x가 n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러면 n-1점 몇몇몇인 거잖아. 자, 거기다 가우스 씌워서 얼마야? n-1.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는 n-1분의 여기 n-1의 제곱 플러스 n. 자, 여기 나오는 이 x는 가우스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n인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n 값을 정수로 찾아라. 이런 문제란 뜻이야. 오케이? 저 2차 공식 여러분들 푸세요. 저건 계산은. 저는 계산 안 해. 표정이 그래. 그럼 귀찮다 이거야? 뭐 이런 표정인데 너? 너 눈빛을 욕한 거 다 봤다 너. 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보자. 자, 이 차함수 fx가 2의 실수 x에 대해서 f의 3-x는 f의 3 플러스 x더라.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유빈아, 저 무슨 뜻이니? 갑자기? 갑자기? 영재야, 무슨 뜻이야? 예은아, 이거 무슨 뜻이야? 아영아, 이거 무슨 뜻이니? 윤서? 무슨 뜻? 지민이 이거 무슨 뜻이니? 자, 필기 좀 합시다. 교과서에 안 나와. 근데 문제는 학교 시험도 분명히 나올 거야, 여러분들. 수투부터는 자주 나와. 함수 대칭성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필기를 해볼게. 여러 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거야. 그래 여러분들 뇌 속에 남을 거거든.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과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 자, 일단 함수의 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선대칭 있고 점대칭이 있어. 오케이? 근데 선대칭 중에서 이거 안 써도 돼.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을 그려버리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x값 하나인데 y값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나와. 이건 나중에 이과들만 이제 기하에서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다룰 거기 때문에 함수의 대칭성은 크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 선대칭은 x는 a라고 하는 직선 대칭이고, 그 다음에 점대칭은 뭐 a, b라고 하는 점대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x 이퀄 a라고 하는 저 선대칭이 있어. 그러면 x 이퀄 a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a 값이 뭐겠냐? 0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x는 0이라고 하는 그 직선의 y축이 돼버려. 그래서 첫 번째 y축, 즉 x는 0 대칭인 함수를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요, 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y축 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그럼 우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f에다가 x를 그냥 집어넣은 거하고 f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결과가 항상 똑같을 때 우린 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린 얘를 y축 대칭함수로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참수지만 그냥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자, 여기다 a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쭉 갔을 때 여기 나오는 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a라는 얘기야. 양수 a를 넣든 음수 마이너스 a를 넣든 그 결과가 항상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b를 넣든 마이너스 b를 넣든 그 결과가 똑같은 이런 경우의 함수를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녀석을 우함수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인 거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직선을 움직여보자. y축이 아니라 이 그래프 x축 y축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좀 오른쪽으로 조금만 많이 3만큼 옮겼다 칠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 안 그려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 축이 3이라는 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는 3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좌우 대칭이 되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때 두 번째, x는 a 대칭 함수. 그럼 x는 a 대칭 함수라는 녀석은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f의 x 플러스 a랑 f의 a 마이너스 x가 똑같아. 자, 무슨 얘기인 거냐면 제가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 나와? 2a가 나와. 즉 x가 사라지게 되지. x가 사라지게끔 식이 생겼을 때 얘는 무조건 대칭성을 말합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가게 되면 f의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x랑 f의 b 마이너스 x가 똑같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야? 그냥 a 플러스 b라는 상수값이 나왔지. x가 어때고 사라졌어? 그랬을 때 그 나오게 된 결과가 상수가 나왔을 때 걔를 2로 나누겠다는 얘기. 자, 다시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2a가 나온단 말이야. 그 2a를 2로 나눠. 그럼 뭐가 나와? 그래서 x는 a 대칭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넣었을 때 얼마야? a 플러스 b라면 상수가 나왔단 말이야. 걔를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그게? 2분의 a 플러스 b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좌우 대칭함수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8번 문제의 경우에 봤을 때 f의 3 플러스 x랑 f의 3 마이너스 x가 똑같대.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해. 얼마야? 6이야. 근데 걔를 2로 나누면 얼마야? 3.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3에 대해서 서로 좌우 대칭함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x는 3 대칭이 되게끔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 마이너스 x f의 5 플러스 x라고 이렇게 하나 써볼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얼마야? 근데 6이 나오잖아. 걔를 또 2로 나눠. 3 나오니까 그래서 x는 3 대칭이 똑같은 조건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자, 점대칭 하기 전에 잠깐만 38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볼게.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나온 줄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x는 3 대칭이래. 그러면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의 fx는 시험창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3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뜻인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고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점대칭을 좀 볼게. 얘들아,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점대칭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이 어디야? 0,0 원점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원점 대칭을 좀 볼게.
자, 원점 대칭함수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적분에 가게 되면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이 나와. 아예 유형 자체.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를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가 안 되고 기함수는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우함수가 뭔지 기함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기함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함수고요.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f에다 그냥 x를 집어넣은 거랑 더했을 때 그 결과가 0이다 이렇게 나와.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f에다 x를 집어넣은 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서로 똑같다. 요 표현법은 사실 아까 했던 우함수랑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현법을 만든 거고, 원래 점대칭 함수는 위처럼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좀 확장시켜 버리게 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f의 a 플러스 x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x는 뭐 또 잘 봐. 얘하고 더하니까 얼마야? 2의 2야. 그 2의 1을 2로 나눠. 얘가 얼마야? 2b라고 돼 있잖아. 요 2b를 데려다가 또 2로 나눠. 그래서 컴마 찍어서 접촉점을 만든 점을 만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잘 봐봐. 잠깐만 진다. 얘하고 더하면 얼마? 0. 0 나누기 2는 0. 여기가 얼마야? 0. 그래서 또 0 나누기 2는 0. 해서 0,0 대칭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점대칭의 경우에는 극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간단히만 하고 선대칭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선대칭 훨씬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얘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좌표축이에요. 근데 최대값이 4라고 돼 있어.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참수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얘들아, 중상거야. 여러분 고2잖아? 중상거야. 자, 이 참수인데 최대값이 얼마야? 4야. 그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지금 3,4더라 이렇게 생겼다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어 지금? 가우스를 씌워서 극한값을 계산하고 했단 말이야. 자,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자, 가우스를 씌운대. 그러면 3보다 조금만 움직인다 생각하자. x가. 그럼 y값은 4보다 커져? 작아? 잘 봐. 얘들아, 여기 그래프가 다 나와. 자, x에다가 3에다가 한 10,000분의 1쯤을 더했다 칠게. 그럼 10,000분의 1쯤을 더하면 이 3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쭉 따라갔을 때 이 점의 y값은 4보다 커? 작아? 작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3에서 10,000분의 1만큼 뺐어. 그 녀석 쭉 따라갔을 때 y값은 4보다 커? 작아? 작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따지게 되면 얘는 3이 나와주는 거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사실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도 봐야 되는 건데, 자, 뭐 대충 얘가 지금 그냥 fx야. 맞지? fx가 3,4가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는 함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가우스 함수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로축에다가 가로가 y값이 정수인데도 선을 싹 그어. 그럼 1, 2, 3, 4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런 다음에 요 사이 있는 걸 무조건 밑에다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4는 색칠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짧은 거야. 이렇게 생겨나는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색깔, 하얀색은 아니고 색깔된 그래프가 지금 맞는 거야. 그러면 x값이 3을 향해 갈 때 y값을 보니까 주황색으로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3이 나와준다더라. 이렇게 풀겠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풀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예전에 찍었던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강의를 오늘 단톡방에다 링크를 띄워줄게요. 주말 동안에 그냥 가볍게 보기만 하세요. 필기 안 해도 돼요. 일단 보기만이라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라도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지? 이 정도 별로 여기 풀어도 되겠는데? 안 뽑아도 되겠는데? 아, 53번 하나는 마지막으로 보고 여기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0 이상 4, 2에서 함수 y나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임대로 그리면 돼 있어. 자, 마찬가지로 일단 fx 그래프를 보니까 끊어진 데가 어디야? 1하고 3에서 지금 좌우과 우카에 달라. 그지? 끊어져 있단 말이야. 자, 거기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 기억. x가 0에 우카 향할 때 fx의 극한이 돼. 자, 극한 얼마? 0에서 우카 얼마? 2라는 거 확인했잖아. 얘는 눈으로 봐도 기억 참이네. 자, 니은으로 보자. x가 1에 우칸이래. 자, 1에서 우칸 얼마? 1에서 우칸 따라가는 거니까 얘가 2가 된다는 걸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문제인 거거든 지금. 제만 따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4에 정확하게 때 f의 x 마이너스 1이야. 자, x가 어디 향해 간다고? 4를 향해 간다. 근데 4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어딜 향해 가겠냐? x가 4를 향해 가면. 자, x가 지금 4를 향해 가. 그럼 3.9, 3.99, 3.999, 3.999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지금. 근데 x 빼기 1이야. 그럼 3.9 빼기 1, 3.99 빼기 1, 3.999 빼기 1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1은 어딜 향해 가는 중이야 지금? 3을 향해 가는 중이야. 근데 3보다 커? 작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조금 치환을 해서 쓰게 되면 만약에 x-1을 t라고 치환한다라고 하면 얘는 리미트 t가 3 정확하게 할 때 f의 t 값을 계산해라. 즉 fx에서 3을 정확하게 찾아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직관적인 치환인 거잖아요. 그치? 어려운 치환이 아니야. 그래서 3을 정확하게 보니까 얘를 2해. 근데 이 결과가 3이라고 나왔어? 얘는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기호수로 볼게. 자, A에서 우칸, A에서 좌우칸이라고 했을 때 우칸이 좌우칸보다 더 큰 거는 어디 몇 군데 있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끊어진 데만 보면 된다고 했지. 끊어진 데가 1하고 3이야. 자, 1 볼게. 좌우칸하고 우칸 중에 누가 더 커? x 이퀄 1에서 날 보자. 나 잘생긴 거 아니까 자꾸 날 보고 이렇게 감탄들 하지 마. 이렇게 자꾸 날 봐. 그 문제를 봐야지. 미안해. 눈빛을 욕하고 있어 지금. 자, x 이퀄 1에서 좌우칸 얼마? 1. 우칸 얼마? 2. 그럼 좌우칸이 커? 우칸이 커? 우칸이 더 커. 자, 3으로 가볼게. 3에서의 좌우칸 얼마? 2. 우칸 얼마? 1. 그럼 여기서는 좌우칸이 더 크지. 근데 문제에서 우칸이 좌우칸보다 큰 걸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적어도 2번 존재한대. 근데 몇 번 존재했어? 3번.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 할 거고요. 오늘 숙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형 몇 번까지? 8번까지 그렇게 숙제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푸시고 일요일날 뒷부분 나가도록 합시다.